쓴 근현대 한국 영화의 마인드스케이프라는 책은 국가건설기인 1950년대부터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1987년 이전까지를 아우르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 영화가 당대 시대 현실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기는 50년대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희망, 그리고 상상, 그리고 4.19, 그리고 군사정변, 또 제3공화국의 출범, 그리고 전쟁 기억이라든지 분단의 실감, 그리고 냉전 상황, 그리고 근대화라고 하는 무신주의가 가동되기까지 아주 매우 복잡하다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분노와 절망, 무력감이 굉장히 커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불확실과 불안, 이건 근대화 이후에 늘 가졌던 감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양상이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영화가 아니라 대자본이 좀 투여된 영화인 경우에는 재난영화가 하나의 대세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능했던 인간의 어떤 피해자들 간의 연대나 그 유대가 가능했다면 지금 그조차도 부정이 되고 있는 것이 영화에 목격이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나 혼자라는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재난 영화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감정이 훨씬 더 큽니다. 신자유주의가 보여주는 능력주의라든지 무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고 완전히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내부로 또 붕괴되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이 좀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희 감독이 1974년에 만든 산보 가는 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로드무비는 시작됐지만 한국만의 로드무비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 당시 60, 70년대 꾸준히 한국 영화에 등장해왔던 캐릭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고아 청년이 있고요. 또 현무소에서 갓 출소한 남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사실은 기존의 한국 영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는 영화 끝에 가면 검열의 흔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 정신이나 한계를 담아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힘든 현실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겁고 진지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함과 정서적인 그런 감흥을 크게 주기도 해서요. 누구든지 보시면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고 또 느끼는 바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각 지역별로, 국가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타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지만 그것들이 서로의 같은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한국 영화가 내이션과 긴밀하게 교화하는지 혹은 한국이 아닌 다른 영화에서 로컬한 방식으로 교화하게 되는지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어떤 영화의 차별적인 동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사회 복잡 미묘한 대중감성이나 심리적 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대한 틀이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텍스트가 알려주는 목소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늘 한 사회에 결여된 것을 환기하고 또 그걸 극복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소망이 가동되는 매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위로와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극복의 비전은 어떻게 소환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격하고 그것들을 만드는 바탕에 있는 힘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간 영화와 현실과는 분명하게 낙차가 있지만 그 낙차를 오히려 생산적인 독해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간다면 더 풍성한 논의가 가능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